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 못 받아. 도서관장 최서위의 고함이 열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직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누구도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군거렸다. 역시 저런 사람은. 청소부 주제에 서위가 내 앞에 서류를 던졌다. 절도범. 당신이야. 경찰 부를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증거 있어. CCTV 확인했다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누가 72세 청소부의 말을 믿겠는가. 그때였다. 지금 사과하세요.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신문만 읽던 노인 장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75세의 그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서위가 비웃었다. 뭐야, 할아버지? 여기 노인정 아니거든요? 우석이 서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란 선생님은 당신 윗사람입니다. 사과하세요. 뭐? 이 청소부가 내 윗사람? 서위가 폭소를 터뜨렸다. 직원들도 따라 웃었다. 바로 그 순간 도서관 정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5명이었다. 그들은 우석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우석 회장님, 경호 차량 준비됐습니다. 서위의 웃음이 멈췄다. 회장님?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를 향해 더 깊이 허리를 굽혔다. 미란 여사님. 상속 문서 서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서재단 이사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서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우석이 조용히 말했다. 미란 씨, 사실 당신은 이 도시 도서재단의 진짜 상속자입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3일 전.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마이너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72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나는 한미란. 공공도서관 청소 노동자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주름이 깊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6시까지 도서관에 도착해야 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겨울 새벽 공기가 매서웠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길. 6시 5분 도서관 후문에 도착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청소 도구함을 열었다. 대걸레, 쓰레받기, 유리 세정제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1층부터 시작했다. 열람실 바닥을 닦았다. 책상 위를 정리했다. 쓰레기통을 비웠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못 본 척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7시 30분 도서관장 최서위가 출근했다. 50대 초반의 남자. 항상 양복을 빳빳하게 입고
머리에 젤을 발랐다. 한씨, 그가 나를 불렀다. 한씨, 늘 그렇게 불렀다. 이름도 아니고 존칭도 아닌. 네, 관장님. 내 사무실 커피 머신 물통 비었어. 채워놔. 알겠습니다. 나는 3층 관장실로 올라갔다. 커피 머신 물통을 들고 정수기로 향했다. 물을 채우는데 뒤에서 서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언제까지 쓸 거야? 노인 티나서 이미지 안 좋아. 젊은 직원의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그래도 인건비 싸잖아요. 그건 그래. 나는 물통을 채우고 조용히 제자리에 놓았다. 아무 말 없이 나왔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익숙했다. 10년째 이 도서관에서 일했다. 처음엔 임시직이었다. 그러다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부는 청소부일 뿐이었다. 오후 2시 2층 자료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한씨, 서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여기 와봐. 그의 사무실로 갔다. 왜 책상 먼지가 그대로야?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제대로 해. 노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네. 나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서위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아, 이 도서관 리모델링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재단 이사들한테 잘 말해놓을 테니까. 나는 듣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재단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었다. 도서재단.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다. 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후문으로 나갔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내일도 같은 하루겠지. 집에 도착했다. 좁은 원룸이었다. 혼자 사는 집.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없었다.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도서재단 새 이사장 선임 논의 중. 나는 TV를 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오전 9시. 도서관이 개관했다. 나는 1층 열람실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75세쯤 되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신문 코너로 갔다. 신문을 펼치고 앉았다. 그게 전부였다. 말도 없고 인사도 없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다. 다음 날도 그가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신문만 읽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그의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바닥 닦을게요. 아, 네. 그가 의자를 살짝 뒤로 뺐다. 나는 대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지나가려는데 그가 말했다. 수고하십니다. 나는 멈췄다. 수고하십니다. 10년 동안 이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그 말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될까? 고맙습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도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인사를 나눴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신문 읽으러요.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나에겐 큰 의미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신문을 읽다가 나를 불렀다. 저기, 네. 혹시 이거 아세요? 그가 신문 기사를 가리켰다. 도서재단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나는 기사를 봤다. 심장이 뛰었다. 아, 네, 알아요. 이 재단 오래됐더라고요. 네, 50년 됐죠. 창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한도윤이라는 분이요. 맞아요. 대단한 분이었다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윤. 그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분 후손이 있대요. 그가 말했다. 근데 행방을 모른다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우연일까 아닐까? 저녁이 됐다. 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다가왔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미란이요. 아, 한미란 씨. 그가 잠시 생각했다. 저는 장우석입니다. 네, 장우석 씨. 내일도 오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그가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장우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 혹시 드러나는 건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마이너스. 3일 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서위가 나를 불렀다. 한씨 사무실로 와. 나는 3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서위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한씨. 네, 관장님. 어제 서구에서 뭐 했어? 청소했습니다. 그거 말고. 희귀 도서가 없어졌어. 알아? 나는 놀랐다.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서위가 일어섰다. CCTV 확인했어. 어제 서구에 들어간 사람 당신밖에 없어.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그럼 책이 어디 갔어? 나는 당황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책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당신 말을 누가 믿어? 서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72세 청소부가 희귀 도서를 훔쳤어. 팔려고. 저는 절대. 됐어. 직원들 앞에서 얘기하자. 서위가 나를 끌고 1층 열람실로 내려갔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이용자들도 있었다. 우석도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서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이 사람 한미란 씨가 희귀 도서를 훔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CCTV에 제가 책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나요?
서위가 잠시 멈칫했다. 없지만 당신밖에 없었잖아. 그건 증거가 아니잖아요. 닥쳐. 서위가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 못 받아. 그가 서류를 내 앞에 던졌다. 여기 서명해. 자백서야. 나는 서류를 봤다. 손이 떨렸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아직도 발뺌이야? 서위가 비웃었다. 경찰 부를까? 노인이라고 봐주는 거야.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역시 저런 사람은 청소부 주제에 누구도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 나는 눈물이 났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었다. 바로 그때, 지금 사과하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석이었다. 그가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서위가 돌아봤다. 뭐야, 할아버지? 미란 선생님께 사과하세요. 선생님? 이 청소부가? 서위가 코웃음 쳤다. 여기 노인정 아니거든요? 가세요. 우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미란 선생님은 당신 윗사람입니다. 뭐? 이 청소부가 내 윗사람? 서위가 폭소를 터뜨렸다. 직원들도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창피했다. 그냥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우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과하세요. 미친 노인네. 서위가 손을 휘저었다. 경비, 이 할아버지 내보내. 바로 그 순간 도서관 정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5명이었다. 그들은 우석 앞에 섰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우석 회장님, 경호 차량 준비됐습니다. 마이너스. 서위의 웃음이 멈췄다. 회장님? 우석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장우석이야. 문화재단 회장.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문화재단? 그 큰 재단? 장우석 회장이면 재벌 아니야? 서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허리를 숙였다. 우석이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미란 선생님께 해. 네. 네. 서위가 나를 봤다. 한씨. 아니, 한미란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야. 우석이 정장 입은 남자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이 나를 향해 더 깊이 허리를 굽혔다. 미란 여사님. 나는 놀랐다. 여사님? 상속 문서 서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서재단 이사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서위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미란 씨. 사실 당신은 이 도시 도서재단의 진짜 상속자입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40년 전에 만난 적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4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단 관계자들이 집에 왔었다. 그 중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 설마, 그때 그 청년이, 네, 저였습니다. 우석이 미소 지었다. 당신을 찾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장 입은 남자가 부축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우석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어. 네, 미란 씨가 상속자인 거 알면서도 숨겼지? 서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저는 재단 장악하려고 미란 씨를 없애려 했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설마, 절도 누명도. 네, 다 계획이었습니다. 우석이 서위를 바라봤다. 이 도서관 누구 건지 알아? 도서재단 소유야. 그리고 재단은 우석이 나를 가리켰다. 입은 거야. 서위가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1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운 사람.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우석이 내 손을 잡았다. 미란 씨,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40년이나 숨어 살았어요. 알아요. 힘들었을 겁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40년 전 당신 아버지한테 반드시 딸을 찾아서 재단을 돌려주겠다고.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말씀하셨다. 미란아, 언젠가 내 자리를 찾게 될 거야. 그때까지 버텨라. 40년이 지났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를 건넸다. 여사님, 이것이 상속 관련 문서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도서재단 창립자 한도윤의 유일한 혈족, 한미란. 눈물이 흘렀다. 이게 진짜예요?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입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 한도윤은 도서재단을 창립한 사람이었다.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고 싶어 했다. 하지만 32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다. 교통사고였다. 아니, 사고가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재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나까지 없애려 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도망쳤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어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혼자 남았다. 청소부로 살면서 과거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취직한 것이다. 아버지가 세운 재단 소속 도서관. 가까이 있고 싶었다. 비록 청소부로라도. 서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네. 재단 상속자를 모욕하고 괴롭힌 겁니다. 우석이 차갑게 말했다. 게다가 알면서도 숨겼지? 저는 미란 씨가 상속자인 거 3년 전에 알았잖아. 나는 놀랐다. 뭐라고요? 우석이 설명했다. 서위는 재단 내부 문서를 봤어. 당신이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숨겼어. 재단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서위가 고개를 숙였다. 살려주세요.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3년 동안 알면서도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노인 티나지 말라고, 청소나 제대로 하라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심지어 절도범으로 몰았잖아요. 서위가 바닥에 엎드렸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석이 나를 바라봤다. 미란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서위를 내려다봤다. 10년간의 모욕, 3년간의 배신, 억울한 누명, 모든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못하겠어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장 입은 남자가 말했다. 여사님, 일단 재단으로 가시죠. 이사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나는 도서관을 둘러봤다. 10년간 청소했던 곳,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곳,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꿈이 담긴 곳. 가겠습니다. 나는 우석과 함께 도서관을 나섰다.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40년간 숨어 살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때였다. 마이너스. 재단 본사에 도착했다. 거대한 빌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다. 여사님 환영합니다. 낯설었다. 72년 인생 중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길고 넓은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사들이었다. 나는 긴장했다. 우석이 내 옆에 앉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회의가 시작됐다. 한 이사가 말했다. 한미란 여사님 환영합니다. 40년 만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단 창립자 한도윤 선생님의 유일한 혈족으로서 여사님은 재단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서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건네졌다. 나는 읽어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잠깐. 그가 소리쳤다. 이사들이 놀랐다. 박 회장님? 우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태준. 나는 물었다. 누구예요? 경쟁재단 회장이야. 우리 재단을 노리고 있어. 박태준이 다가왔다. 장우석,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 갑자기 상속자를 데려오다니. 조작 아니야? 우석이 일어섰다. 조작이 아니야. 이분이 진짜 한도윤 선생님의 딸이야. 증거가 있어? DNA 검사 결과, 가족관계 증명서 모두 있어. 박태준이 비웃었다. 72세 청소부가 재단 상속자? 웃기는군. 나는 화가 났다. 청소부가 왜요? 청소부면 상속자가 될 수 없나요? 박태준이 나를 봤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알아? 수천억 원이 움직이는 곳이야. 청소나 하던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주먹을 쥐었다. 우석이 나섰다. 박태준,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마.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 내가 서위를 이용해서 미란 씨를 없애려 한 거 다 알아. 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서위가 미란 씨한테 절도 누명을 씌운 거 내 짓이었지? 재단 장악하려고. 상속자를 없애면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박태준이 웃었다. 증거 있어? 있지. 우석이 태블릿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님, 한미란을 처리하겠습니다. 절도 혐의로. 좋아. 확실히 해. 그래야 재단이 우리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우석이 차갑게 말했다. 끝났어, 박태준.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범죄 아닌가? 경찰에 신고해야지. 박태준이 뒤로 물러섰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그가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석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네. 근데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내 심장이 뛰었다. 4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마이너스. 다음 날 나는 다시 도서관에 갔다. 하지만 청소부로서가 아니었다. 재단 상속자로서였다. 도서관 앞에 서자 직원들이 나왔다. 여사님. 그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수군거리던 사람들,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서희도 있었다. 그는 떨고 있었다. 미란 씨. 아니, 여사님. 나는 그를 바라봤다. 최서희 씨. 네.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나는 눈물이 났다. 어제는 절도범으로까지 몰렸죠. 살려주세요. 제발.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네. 당신을 벌주고 싶지 않아요. 서희가 놀랐다. 왜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직원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게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도 노인도 모두 존엄한 사람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서희가 무릎을 꿇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나는 그를 일으켰다. 대신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약속합니다. 나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다. 10년간 청소했던 곳. 이제는 내 것이었다. 우석이 다가왔다. 결심했어요? 네. 뭐요? 이 도서관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 차별 없는 도서관.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 발밑에서도 일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거예요. 우석이 웃었다. 그게 진짜 미란 씨예요. 오후에 이사회가 열렸다. 나는 정식으로 상속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도서재단은 내 것이었다.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최서희 관장은 해임합니다. 이사들이 놀랐다. 복수 안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복수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그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알겠습니다. 서희는 그날 저녁 해임됐다. 뉴스에도 나왔다. 도서재단 40년 만에 상속자 등장.
관장 해임. 동네가 뒤집혔다. 청소부가 재단 상속자?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좁은 원룸.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내일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당당하게 살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도서관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갔다. 새 도서관의 이름을 정해야 했다. 고민했다. 그때 우석이 왔다. 미란 씨. 아, 우석 씨. 이름 정했어요? 아니요. 아직? 우석이 미소 지었다. 제 생각엔. 네. 미란 도서문화관이 어때요? 나는 놀랐다. 내 이름을요? 네. 당신이 이 재단을 살렸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남겨야죠. 나는 생각했다. 미란 도서문화관. 나쁘지 않았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우석이 웃었다. 잘 생각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우석 씨. 네. 왜 40년 동안 저를 찾았어요? 우석이 잠시 침묵했다.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40년 전에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가 눈을 감았다. 한눈에 반했어요. 나는 놀랐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 장례식 때요. 당신이 울고 있었어요. 32살이었죠. 나는 기억이 났다. 아버지 장례식. 젊은 남자가 나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때 그 사람이, 네, 저였어요. 우석이 내 손을 잡았다. 그때부터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40년 동안. 나는 눈물이 났다. 40년이나. 미란 씨. 네. 이제야 다시 만났네요. 옛 약속을. 약속? 당신 아버지한테 했어요. 딸을 꼭 찾아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는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우석이 나를 안았다. 따뜻했다. 72세에 느끼는 사랑이었다. 늦었지만 진실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미란 도서문화관이 개관했다.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테이프 커팅식에 섰다. 옆에는 우석이 있었다. 여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떨렸다. 하지만 할 말이 있었다. 저는 한미란입니다. 72세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10년 동안 이 도서관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시당했고 모욕당했고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꿈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커졌다. 이 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 환영받는 곳이에요. 나는 우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저를 찾아준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 우석이 웃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나는 마이크를 내렸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테이프를 잘랐다. 미란 도서문화관이 정식으로 열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나는 도서관 옥상에 섰다. 우석이 옆에 있었다. 미란 씨. 네. 행복해요? 나는 생각했다.
72년 인생. 힘든 일이 많았다. 아버지를 잃고 도망치고 숨어 살고 청소부로 무시당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 이름을 되찾았다. 내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네, 행복해요. 우석이 내 손을 잡았다. 저도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우석 씨, 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요.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도 함께 있어요. 우석이 웃었다. 물론이죠. 평생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72세와 75세. 늦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깊었다. 나는 도서관을 걸었다. 새로 단장된 공간. 아이들을 위한 코너. 노인들을 위한 편안한 의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 아버지의 꿈이었다. 이제는 내 꿈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아버지, 봐주세요.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미란아. 나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한미란, 72세, 도서재단 상속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이제야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